주끌 안녕하세요, 하창범입니다. 세린베이 올해 24년도 5월달도 어김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는 조심해야겠네요. 자, 이제 6월 주식시장이 이제 주말을 쉬고 나면 또 개장이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반전의 연속 싹틀 종목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 한국 증시는 실제적으로 월간 기준으로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주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3주 연속, 그러니까 5월 한 중순 정도, 이때가 이제 미국이 CPI 발표될 때인데, CPI 발표될 때 잠깐 올랐다가 한 100포인트 정도가 마감을 했고,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좀 큰 그림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22년도 이제 금리 발작으로 해서 저점을 형성했던 그 22년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코로나는 빼고요, 네, 금리 이슈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 자리가 258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00 정도에 있으니까, 뭐 지수 관점에서는 사실 여전히 20%라면 강세장이기 때문에 약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보는 거고, 뭐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시가 이제 국채금리 안도 랠리로 좀 빠졌던 장세도 있고 차익 매물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6월달도 그리 마냥 좋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월봉 관점이나 전체 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뭐 지금 보이는 지수만큼이나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침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도 변수는 좀 많은데요. 변수라는 거는 딱 하나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하는 것처럼 실제로 원화 환율 자체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연중 최고치에 있다는 거는, 5월 달에 큰 그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갑자기 우리가 3월 달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거를 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보면 과연 6월 달은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적어놨는데, 크게는 이제 매크로 관점, 시장을 흔들고 외국인을 흔들고 있는 거는 금리란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유럽에서 한번 이제 금리 이야기가 한번 나올 거고, 그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이제 6월 13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물가지표와 FOMC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는 6월 중순 정도까지는 가야 다시 한번 팩트를 찍을 수 있는, 우리가 5월달에 본 것처럼 팩트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외생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이슈예요. 뭐 섹터에 관한 애플 AI 관련 기업, 뭐 독일 인터 배터리도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 기업, 또 바이오 관련해서 한 크게는 3개 정도 학회가 있더라고요. 당뇨 관련, 그 다음에 바이오 USA,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류마티스인가? 예, 유럽 쪽에서 늘리는 겁니다. 이런 일정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정시가 보시게 되면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많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채금리죠. 근데 국채금리는 사실 우리가 이걸 맨날 본다고 달라질 건 없고, 우리나라 정시나 글로벌 정시가 최근에 5월 19일부터 1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그 4.7, 이게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6월달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큰 변동성을 줄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한 그 일정은 거의 언제 잡혀 있냐면 6월 초순하고 6월 12, 13일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초순 같은 경우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고, 12일에는 이제 미국이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까지는 다시 극단적으로 이렇게 4.7로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다시 4.4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채금리의 변동성 자체가 조금 완화된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온 자금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채권 금리를 보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크게 변동했다는 거는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채권 자체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했고, 채권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근데 그 변동성이 조금 완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6월 달에 지나치게 이렇게 몰려갔던, 예를 들어서 원유를 제하고 기금속이나 구리의 이런 변동성 자체도 약간은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완화되는 거는 무조건 그 주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팍 튀어오르면은, 그렇게 튀어오르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혜주가 생기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팍 이렇게 급하게 빠지게 되면 그 수혜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 되고. 근데 어떤 이렇게 큰 틀이 움직이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4달러짜리가 한 5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약간 완충되는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똑같게 가게 됩니다. 가상화폐도 지금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 수렴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6월에 좀 바뀌는 틀은 제가 반전의 연속 새롭게 쌀떡 종목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5, 4월 달에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그 주류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거 좀 보는 게 있는데 최근에 정시가 보면 오늘 분석 데이터를 좀 많이 합니다. HTS를 보더라도 3개월 기준으로는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 코스피 지수긴 합니다. 요거를 일단은 분석하면 3개월 기준으로 현재 시장의 주도지가 뭐려고 보려면 3개월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보면 이게 어떤 종목인지 보일 수 있고, 이 종목들은 시장이랑 크게 상관없이 지수가 제자리에 왔는데 이 3개월 동안 강했다는 거는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보죠.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성공정 개별 기업이겠습니다만은 화장품이고, 예, 애플 BH 같은 경우는 애플 밸류체인, 그리고 의류주는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은 뭐 요거는 사실 6월달로 간다고 이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왜냐면 6월달에 밸류 같은 이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랑 크게 상관없이 코스피 쪽에서는 화장품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 나머지는 너무 지나친 개별이고 힘을 보는 거니까. 그럼 코스닥도 동일한 방식으로 최근 60일입니다. 60일이 3개월이니까 3개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잔잔한 게 많으니까 그냥 거래량 기준으로 다시 오름 차순을 해서 내림 차순에서 보게 되면 이제 YC라는 종목이 있고 반도체 개별주예요. 그리고 나면 코스닥 쪽도 역시나 화장품이 조금 많고 코스닥 시스도 약간 개별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PNT는 2차전지 관련주, 제약바이오. 그럼 코스닥은 보면 사실 약간은 화장품 쪽에 조금 몰려있는 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개별이죠. 의외로 지금 보니까 신고가 대비율로 보다 보니까 신고가 대비해서 10% 이상 빠진 종목은 스킵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갔던 전력 관련주들은 이미 고점 이후에 10% 이상 빠져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신고가 비율이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구리 가격의 완만한 변동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6월달은 무조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는 단정하기 그렇고, 힘의 관점에서는 뭐 아예 빠지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충분히 우리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은 매매용이 되는 거고, 이제 밑에서 싸게 될 종목이 뭔가를 일정을 맞춰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일정으로 본다면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기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의미하는 내용은 좀 커요. 하이닉스랑은 조금 별개일 수가 없잖아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나 낸드 메모리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5월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숨고르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감산을 하다가 올해 1월달부터 1월까지는 계속 올랐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주춤하다는 거죠. 예.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월에 약간, 그러니까 원래 3, 4월 달에 일부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나 일부 PC 쪽에서 델 같은 데서 선제적으로 이제 먼저 선침해한다는 그런 내용도 좀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5월달 같은 경우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일단은 거의 보합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고정 거래 가격하고 스팟 거래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정 거래 가격은 이제 우리가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이제 정해진 도매 가격을 말하는 거고, 현물 가격은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한다는 건데, 일단은 고정 거래 가격이 주춤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벌써 6월 달이면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실적은 확인 안 했지만 2분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지난 4, 5월 달 동안 실제적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올라왔던 그 액티브한 상승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종목은 조금 달라요. 종목은 좀 다른데 뭐 외생적인 변수 조금 전에 봤던 환율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큰 자금이 들어와서 지난주 우리가 본 대로 큰 자금이 이렇게 뭐 삼성전자에다가 외국인이 1조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자금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방송하는데 사람이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지배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 완충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없잖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반도체는 안 되고 딴 거는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는 쏠림의 힘 자체가 완충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분산이란 걸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하냐면 그동안 약간 오르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 모멘텀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제가 자주 망설이는 ADR이 지금 다시 100%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지수도 내려오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내려오면서 같이 순환도 내려온 건 맞긴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정시에서 느끼는 것처럼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PNT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압도적으로 순간적으로 40~50% 정도 시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에 놓고 본다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동안에는 한 1분기까지는 엔캠이라든지 이런 전액 위주로 상당히 집중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힘마저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응급제라면 또 실리콘 응급제를 좀 확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간발적으로 계속 매매를 위한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매매를 위한 반등이라 보면 좋습니다. 매매를 위한, 그러니까 매매란 말이 참 어떻게 들릴지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예상한, 포착한 그런 흐름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여러가지 이슈, 뭐 수급 이슈가 좀 컸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부정적인 전망.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 우리가 말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숫자라든지 메탈 가격의 하락세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은 연초 연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나오는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Q의 관점에서는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런 기아 같은 기업들도 이번에 EV3도 이제 출시하는 그림으로 갑니다만 나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힘은 분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부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동차 소부장이 이제 반도체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아니야 뭐 2차전지는 중간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조금 더 확산해서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BH나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플 밸류 체인의 어떤 그림들 말이죠. 꼭 이게 애플 그거와 연결 지을 필요는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마저도 엔비디아 쏠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쏠림에서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힘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특정 몇 개 종목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실내로 23년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130% 이상 오를 때 S&P 다른 499의 기업들은 11% 정도 올랐다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다면 이 하나를 봐서 전체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HBM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엔비디아의 그림이고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테슬라의 어떤 FSD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 생성이 AI에 대한 기대 이쪽으로 자금 많이 분산될 것 같습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투자의 시각 자체를 어느 정도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밸류이라는 어떤 큰 모멘텀 쪽에서 이쪽들은 자금을 여전히 굳건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으로 좀 보시고 그걸 빼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아직은 이런 셀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워낙 덩치가 큰 종목들이라 SDI나 엔솔이나 화학이나 말이죠. 하지만 소재단에서는 충분히 응급제가 조금 간헐적으로 움직인다면 제가 볼 때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LNF 쪽에서도 충분히 반등의 트리거는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아까 저 자료를 보시면
이게 거의 14분짜리 영상이 예, 그 라이브 영상에 준하는데 꼭 이 데이터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반도체가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가격을 가지고 레거시 위주로 올라갔었어요. 레거시라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정말 낸드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업황 전체가 좋아지는 그 그림으로 3, 4월에 갔었고 1월달, 2월달은 HBM 모멘텀으로 갔었어요. 뭐 CXL이 어쩌고 온 디바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6월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의 로테이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6월 첫 번째 주에 큰 두 개의 어떤 그 AI 관련 서밋이 개최가 되죠. 대만에서 한 번 열리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그리고 인텔 AI도 6월 중순에 한 번 잡혀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중순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가 바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개 제가 볼 때는 다시란 말은 좀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칩 설계 관련주 넥스칩이라든지 칩셋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 칩 설계 관련주의 움직임 자체가 어쩌면 6월 달에 다시 한번 조금씩이나마 가온 칩스든 오픈 엣지든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다른 아까 지금 소재에서 잠깐 움직였던 그런 그림만큼이나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특정 섹터 하나라고 찍어드리기가 조금 모호하지만은 근데 장의 흐름 자체가 그런 거고 항상 주식 섹터는 그래서 1-1은 뭐야 3보다는 1-1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보다는 힘의 균형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달은 5월달보다는 조금 더 치수의 변동성을 급변화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성 코스피 힘 자체는 완화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라든지 개별주 위주의 반등 그리고 약간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라고 무조건 다 레거시 뭐 HBM 이런 것보다는 편중되거나 모멘텀 플레이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6월달도 화이팅입니다.